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4%,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합니다만은 0.04% 어쨌든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직은 코스피 차트가 혼조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빨간색으로 약간 강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수급을 보더라도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외국인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이번 주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순매수 마감, 그리고 보험 투신도 외국인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순매수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 5일 이렇게 순매수죠. 또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순매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계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매수한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력들의 수급의 변화, 이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 상승 반전 쪽으로 거의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5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더니 6월 3일 오늘에는 이만큼이나 많은 종목 앞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좋지 않았잖아요. 쭉 하락이었는데 이제 다시 반등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쨌든 간 이 주식시장이 잘 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나쁜 조건들로 인해서 이런 재료들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악재들이 많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약간의 어떤 희망이 섞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주식시장이 또 좋아지게 되면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길게 보면 한 6개월, 짧게 보면 한 3개월 정도 이 경기에 좀 선행한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회복을 해서 잘 나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심리도 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움직임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분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전년동을 대비해서 지난 5월달 집계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4월에는 4.8%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5.1%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5월달 비교를 쭉 해보니까 아이고 전년동월보다 훨씬 더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는 이런 물가 상승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죠. 자, 요거를 갖다가 좀 더 멀리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맥스를 해서, 자, 요 부분 있죠. 물가가 급변동하는 이런 시기 있잖아요. 이런 시기는 여러분들께서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바로 5일 파동, 그런 걸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저때 물가가 엄청났었죠. 엄청났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물가가 크게 움직였던 이 부분에 우리로 치면 IMF가 됩니다. 또 그리고 빼쪽하던 이런 시기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되고요. 그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요거는 유럽 재정 위기 때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 때이고, 요거는 뭐 중국이 망하니 안 망하니, 뭐 디폴트 위기, 그런 게 좀 나올 때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지금 요럴 때입니다. 지금 전체 역사적으로 볼 때, 70년도, 와, 엄청났었죠. 그 사건이, 그죠? 그리고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눈에 띄는 이런 변화입니다. 물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길게 보면은 한 2, 3년 정도는 물가가 더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만큼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인해서 곡물 수출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 전쟁이 씨앗을 뿌릴 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농사를 못 짓고 있어가지고 그럼 올해 지금 이 밀 생산이 없게 되면 내년에도 지금 밀 가격이 높아진다. 그리고 곡물 가격 인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비료를 갖다가 많이 만듭니다. 비료. 근데 이 러시아가 이 비료를 갖다가 만드는데 수출이 지금 안 되면 지금 러시아에서 비료를 갖다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 다른 국가들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마저도 이 농업 관련해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 수가 있대 이 말이에요. 당연히 공급이 딸리게 되면은 또 이렇게 곡물 가격이 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하면 또 괜찮은데 이 곡물 우리는 뭐 쌀도 먹고 뭐 하지만은 이쪽에서 우크라이나나 이쪽에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는 또 밀가루를 수입해서 밥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이쪽에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또 중동이 또 불안해지게 되면 또 연결되는 게 또 석유 가격이 또 불안해져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지금 석유 가격이 좀 안정되려고 하는 게 산유국들이 7월달하고 8월달하고 일단은 생산량을 한 50% 정도 정산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장이 또 괜찮다. 분위기가 인플레이션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식량 위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막 계속 길어져서 이 중동의 불안까지 갚으게 되면 다시 이 에너지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지는 또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석유 가격만 오르면 또 괜찮다 손치더라도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전기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다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역시 이 에너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중동으로 뭐 연결되고 연결돼서 이게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가가 상승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물론 뭐 러시아 저장 시설 어떤 문제 때문에 7월 되기 전에 어떤 결정이 날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악의 경우고 또 최상의 경우로 가면은 훨씬 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여튼 이 물가 상승이 길어진다는 거고 또 이렇게 물가 상승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겠죠. 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또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총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소비자 물가가 지금 우리나라 지난 5월달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5.4% 올랐다는 거고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정말로 이 역사책에서 이름을 갖다가 참 남길 만한 그런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2, 3년 정도 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수급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업종들도 좀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 어제는 또 팔더니 오늘은 많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제법 매수한 업종들이 있어요. 업종들이 화학, 유통, 서비스업, 금융 뭐 이런 건데 우리는 뭐 다 봐야죠. 화학은 화장품 쪽으로도 괜찮죠. 그리고 유통업 괜찮잖아요. 면세점도 괜찮고 서비스업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이런 업종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23개 종목은 너도 나도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플랜 A를 통해서 종목이 많아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요 아래쪽에는 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딱 봐도 괜찮은 종목들 좀 있죠. 딱 봐도 이런 대면 서비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꽤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숫자가 18번 나온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자, 18번 이상 나온 적이 언제쯤이냐.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이 잠시 반등할 때 요 부근입니다. 한 2월달 요 부근에 우리 시장이 잠시 반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법 많이 나왔고, 그 이전에는 12월달에 제법 많이 나왔고, 굉장히 간만에 지금 세력들이 많이 매수해서 상승 반전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나고 나면은 3일 쉽니다.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3일 쉬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많을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이 돼가지고 뭐 강제로 쉬게 되는데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게 차라리 원금 보존을 잘 하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어렵은 5월달에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기 보내시느라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3일 푹 쉬고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